의사가 해주지 않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혈관 조영술. 혈관 조영술, 관성동맥 조영술이라고 하죠. 엔지오그라피, 혈관이란 뜻이죠. 그래피는 그리다 이런 뜻이니까. 조영제를 투여하고 X선을 촬영하여 혈관의 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팔이나 다리의 혈관 안으로 카테터, 도관이죠. 가늘고 긴 관을 삽입하여 심장까지 밀어넣는다. 그리고 아이소소르비드 다이나레이트레이드와 같은 요오드와 염료를 주입하면 이 염료가 심장의 펌프질에 따라 혈관을 돌게 된다. 의사는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을 시행하고 여러 각도에서 심장의 사진을 찍으며 조영제를 계속 공급한다. 그런 혈관 조영술 역시 평균 성공률이 낮고 잘못되어 위험한 심장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증거가 많다. 보스턴 하버드 대학에서 시행한 한 연구에서는 혈관 조영술 결과를 근거로 관성동맥 성형술, 가늘고 작은 풍선을 넣어가지고 막혀버리는 동맥을 열어준 처치 대상으로 결정된 171명의 환자들 중 절반 정도가 실제로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결국 혈관 조영술 검사 대상자로 분류된 환자들 중에서 실제로 검사가 필요한 환자는 40%에 불과했다. 4%에 불과했다. 오미자차 마시고 하겠습니다. 혈관 조영술은 특히 판도 고르고 않다. 그러니까 왓슨이나 IBM 왓슨이나 이런 애들이 하면 오히려 더 잘 읽어줄 거예요. 진단을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 지금 의사보다. 왜 그러면 의사는 집중도가 떨어지잖아요. 뭐 피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조건에 따라서 실수할 수 있는데 뭐 눈이 피곤할 수도 있고 뭐 얘네들은 실수를 안 하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보조적으로라도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사망 환자들의 부검병리 보고서를 생전의 혈관 조영술 결과와 비교한 연구에서는 3분의 2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사 자체에 대한 비판도 많다. 즉 중요 관성동맥들만 검사하고 직경이 0.5mm 이하인 작은 혈관들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심장으로 공급되는 혈류의 약 4분의 1 정도만 관찰할 수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맞죠? 그리고 CT도 1cm 예를 들어서 그 가닥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뭐 0.5cm 정도 암이면 그게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중간에 만약 걔가 딱 그게 있으면. 혈관 조영술에서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의 수술 대상이 되는데 혈관 조영술로는 혈류가 막힌 부위와 그 정도만을 알 수 있을 뿐이며 심장의 전체적 기능을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혈관 조영술은 안정형 협심증과 불안정 협심증을 구분하지 못한다. 검사 정확성에도 역시 문제가 있다. 혈관 성형술이 잘못되어 사망한 환자들 3명을 부검했을 때 애초에 그와 같은 수술이 필요한다고 보고한 혈관 조영술 판독이 오류였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혈관 조영술은 검사 자체의 위험이 수반된다. 검사를 받는 환자 1000명당 약 2명 정도가 사망하며 최소한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을 유발하거나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검사에 사용되는 조영제의 종류와 상관없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조영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 연구에서는 거의 절반 정도의 환자들이 검사 후 1시간에서 일주일이 지난 후 뒤늦게 조영제의 반응을 나타내는 부작용을 호소했다고 보고했다. 가려움증과 구토감 등의 부작용이었다. 5% 이상 환자들이 조영제의 부작용 반응을 보였는데 특히 이전에도 같은 검사를 시행했던 환자들에게 많았다고 하며 10명 중 1명은 어떤 형태로든 부작용 반응이 나타났는데 부작용의 대부분은 경미했지만 2,500명 중 1명 정도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고생했다고 한다. 만약 혈관 조영술을 받아야만 할 상황이라면 자기공명 영상, MRI, 동맥 조영술이라는 덜 위험한 다른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것은 X선이나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장과 전자파를 이용해 피부 염조직의 사진을 얻는 검사로 다양한 평면에서 3차원 영상을 얻을 수 있으므로 신체 조직을 더 자세하게 감별할 수 있다. MRA라고 하죠. MRI가 아니라